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. 본 강의는 제4권을 위주로 강의를 드리고, 오늘은 우리가 공사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 조항을 잘 놓치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사업경비를 대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시공사가 갖도록 돼 있는 그 조문하고, 그 다음에 일반 분양대금이라든지 조합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시공사 계좌로 자동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. 이 조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사업경비의 대여 중지 관련된 조문인데요. 표준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48조 사업경비의 대여 중지 등 조합 또는 조합원이 25조 및 29조에 따른 제반 사업 일정을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 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시공자는 조합에게 몇 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 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. 이게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조항이지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고, 특히 조합과 시공사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거의 시공자의 무기로 돌변하는 그런 조항입니다. 왜냐하면 25조하고 29조 되어 있는데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안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. 25조는 뭐냐 하면 이주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이주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사실 이주를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완료하는 것은 조합의 사정이에요. 그리고 그때까지는 착공도 안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길어봤자 몇 개월 더 조합 운영비 더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지만 일단 우리 조합의 이주기간은 4개월로 한다, 6개월로 한다,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다 이주를 완료하십시오라고 통지를 해도 그 기간 내에 이주 완료하는 조합은 거의 없다.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 그러냐면 조합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주기간 내에 이주 안 나가죠. 그 다음에 세입자는 자기가 나가게 되면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없고, 이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늦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착공이 되기 위한 이주 완료되려고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중간에 인도소송을 시급히 제급하고 인도자는 가처분을 제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조합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됐는데 길어봤지만 2개월 내에 이행 최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? 그때까지 못 나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25조는 아예 삭제를 해버리시고, 29조 같은 경우인데 29조는 조합원 분양을 빨리 체결 안 하면 조합원 분양 계약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놔두셔도 됩니다. 이거는 조합이 얼마든지 시공사가 왜 빨리 체결 안 합니까? 조합원 분양계약 빨리 체결합시오 그러면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.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체크를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사업경비 상환인데 이 조문은 별 문제가 없어요. 보시면 사업경비 및 이주비 조달경비 대해서 입주기간 만료일 이길까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라. 상환 당연히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주비 상환도 마찬가지예요. 이주비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 한다. 마련한다. 그 다음에 이주비 대여받은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이제 만약에 양도할 경우, 매매죠. 매매할 경우에 따라서 이주비 승계해줘야 된다. 이거는 조합원들 될 사람하고 매도인 매수인이 알아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조항이 이제 자금관리인데, 여기 자금관리를 보시면 좋은 얘기만 써놨어요.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 분양금은 조합하고 시공사가 공동명의로 계산한다. 한쪽에서 못 빼가도록 일방적으로. 그 다음에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명기해야 되고, 분양계약서상에 명기된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어떤 형태의 입금도 이를 정당한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명기해라. 계약서에 명기하면 되죠. 그 다음에 자금은 입금일 기준으로 대여이자, 대여원금, 공사대금 및 기타 자금의 상환수수로 지급한다 그러는데, 조합 입장에서는 원금부터 까나갔으면 좋겠죠. 그렇지만 민법도 그렇고 이자부터 차곡차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실갱이를 벌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
갑의 조합원의 청산금, 일반 분양금, 수령한 사업경비, 그 다음에 뭐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갑에게 기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시공사가 이건 우리한테 줘라 라는 경우도 슬그머니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연체하는 경우는 공사대금으로 빨리 충당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라 그런다. 이것도 체크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공동명의로 관리한다는 거 돼 있는데 여기가 끝이에요. 그런데 시공사가 초안을 넘길 적에는 어떤 걸 넣냐면 조합원의 분담금,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의 분양대금이 공동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이 길이라고 표시하죠. 그 다음날 바로 시공자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조문을 넣어놔요. 조문을 넣었습니다. 왜 이걸 하냐 그러면 조합에서 들어와가지고 맨날 들어올 때마다 안 된다고 땡깡 부리고 그럼 우리는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어요. 조합이 땡깡 부릴 수도 있으니까. 그렇지만 문제는 시공자가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돈 들어오는 게 전부 시공자 계좌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. 이거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공정률 10%인데 벌써 공정률 30% 된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. 그래서 자동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면 반드시 빼시기 바랍니다. 그 해설을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연체료 징구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체료 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채권 확보도 안 낼 경우는 조합이 채권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시공자가 채권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, 분양대금 납부해라 뭐 이런 법적인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쇠를 안 주겠다 뭐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알리119 쇼.kr에 들어오시면 많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